지금부터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의 약장에는 오늘 아침에도 복용했을지 모르는 알약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의사가 처방했고 수백만 명의 노년층이 매일 복용하는 약물입니다. 하지만 이 약물은 조용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심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손상이 아니라 심장을 파괴하고 있으며 쓰러지는 그날까지 아무런 증상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년 경력의 흉부외과 전문의 클레어 히트모어입니다. 저는 의사로서의 경력 동안 건강했어야 할 심장이 단지 이 약물 때문에 기능을 잃은 수많은 사례를 목격했습니다. 약물 복용 전까지는 완벽하게 정상이었던 심장들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환자들의 반응이 늘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꼭 필요한 약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자신의 심장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경고를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 약의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름을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바로 약장을 확인하고 해당 약이 없다면 안심하며 영상을 꺼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노년층의 심장을 같은 방식으로 파괴하는 약물은 무려 6가지가 더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기 전까지 7가지 약물을 모두 공개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약물들이 실제로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해하셔야 합니다. 먼저 윌리엄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는 72세의 은퇴한 우체국 직원으로 평생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체중 관리와 운동을 꾸준히 해온 건강한 분이었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심한 무릎 관절염이었습니다. 걷는 것조차 고통스러워지자 의사는 활동적인 생활을 위해 통증 조절이 필요하다며 흔히 쓰이는 약물을 처방했습니다. 이는 미국인 6천만 명이 복용하는 매우 대중적인 약입니다. 윌리엄 씨는 지시대로 3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약을 복용했습니다. 효과는 좋았습니다. 통증이 줄어 다시 정원을 가꾸고 손주들과 놀아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흉곽 내부에서는 감지할 수 없는 치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약물은 심장에 과도한 부하를 주고 있었습니다.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높였으며 신장이 체액을 배출하지 못하고 가두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조깅을 해야 할 심장이 마라톤을 전력 질주하는 것처럼 심장 근육은 매일 혹사당했습니다. 초기에는 심장이 이 부담을 견뎌냈지만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윌리엄 씨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피로감을 느꼈지만 단순히 나이 탓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노화가 아니라 신부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증상은 밤에 악화되었습니다. 윌리엄 씨는 자다가 숨이 막혔겠고 베개를 높이 쌓아야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누우면 가슴이 눌리는 듯한 느낌, 마치 물에 빠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의 폐는 체액으로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약해진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펌프질하지 못해 혈액이 폐로 역류했고 누워있을 때 이 체액이 폐 전체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그가 복용하던 관절염 약은 체내 나트륨과 수분을 저류시켜 심장을 더욱 압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차고에서 일하던 윌리엄 씨는 급격한 어지럼증과 함께 쓰러졌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그의 산소 포화도는 78%에 불과했고 폐에서는 물에 빠진 듯한 거품 소리가 들이찼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장이 한번 박동할 때 내보내는 혈액의 비율인 구출률, 이젝션 프랙션, 이 정상 범위인 55에서 60%의 절반도 안 되는 25%에 불과했습니다. 심장은 비대해지고 근육은 얇게 늘어나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윌리엄 씨가 3년간 관절염 약을 복용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들은 탄식했습니다. 이 약물은 신부전을 유발할 수 있어 경고 문구, 블랙박스 오워닝, 가붙은 약입니다. 3년이나 복용해서는 안 됐습니다. 윌리엄 씨의 심장은 그 약물 때문에 영구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아세트아미노펜이나 물리치료,
주사요법 등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대안이 충분히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의사는 가장 처방하기 쉬운 약을 선택했고 그 결과 윌리엄 씨는 현재 심각한 심부전으로 고통받으며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윌리엄 씨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특히 이 약물이 노년층에게 치명적인 이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심장 예비력, 카어디액 리저브의 차이입니다. 젊을 때는 심장에 여유 능력이 있어 평소보다 무리해도 견딜 수 있는 완충지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되면 일상생활만으로도 심장 능력의 대부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약물이 심장의 10에서 15%의 추가적인 부담을 주게 되면 노인의 심장은 이를 감당할 예비력이 없어 즉각적인 기능 부전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백만 명의 노인들이 겪고 있는 위험한 현실입니다. 다음으로 도로시 씨의 사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약물이 단순히 심장을 지치게 하는 것을 넘어 심장 근육 세포 자체를 사멸시키는 경우입니다. 68세의 도로시 씨는 경미한 고혈압, 142/88으로 혈압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약효는 훌륭해서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이 약물은 심장 근육의 칼슘 채널을 차단하는 기전으로 작용했습니다. 칼슘 채널이 차단되면 심장 수축력이 약해집니다. 장기간 수축력이 약해지면 심장 근육세포는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사멸하게 되고 그 자리는 기능이 없는 흉터 조직, 섬유화로 대체됩니다. 도로시 씨는 4년 동안 이 약을 복용하며 서서히 심장 근육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도로시 씨는 겉으로는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남은 심장세포들이 더 열심히 일하며 보상작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점차 극심한 피로를 느끼기 시작했고 운동은커녕 걷기조차 힘겨워졌습니다. 의사는 이를 단순 노화 현상으로 치부했습니다. 결국 도로시 씨는 마트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 그녀의 심장은 심방세동 상태였고 좌심실은 풍선처럼 얇게 늘어나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구출률은 30%에 불과했습니다. 진단명은 확장성 심근병증이었습니다. 담당 전문의는 도로시 씨가 복용하던 칼슘 채널 차단제가 원인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약물은 일부 환자, 특히 노인에게서 심근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유전적 취약성이 있는 경우 치명적일 수 있어 심장 기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4년 동안 단 한 번의 심장 기능 검사도 없었습니다. 도로시 씨는 경미한 혈압을 조절하려다 심장 이식이 필요한 말기 심부전 환자가 되었습니다. 겨우 혈압 수치 14를 낮추기 위해 치른 대가치고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제임스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76세로 심한 위산 역류 때문에 프로톤 펌프 억제제 PPI를 처방받았습니다. 이 약은 위산 분비를 차단하여 속쓰림을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었습니다. 제임스 씨는 이 약을 8년 동안 매일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된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이산을 장기간 차단하면 마그네슘과 같은 필수 미네랄의 흡수가 저해됩니다. 마그네슘은 심장의 전기 신호를 조절하여 규칙적인 박동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제임스 씨의 체내 마그네슘 수치는 8년에 걸쳐 서서히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임스 씨의 심장은 갑자기 미친 듯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심방세동, 어피브이 발생한 것입니다. 심방이 정상적으로 수축하지 않고 파르르 떨리면서 혈전이 생성될 위험이 커졌고 이는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제임스 씨의 마그네슘 수치는 정상 범위 2.0 이상에 한참 못 미치는 1.2였습니다. 원인은 명백히 장기 복용한 위산 억제제였습니다. 의료진은 즉시 약을 중단하고 마그네슘을 보충했지만 한번 변형된 심장의 전기 회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임스 씨는 영구적인 심방세동 환자가 되어 평생 혈전 용해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원래 이 약물은 4에서 8주 단기 사용을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관행적으로 수년씩 처방했고 마그네슘 수치를 모니터링하지 않았습니다. 식습관 조절이나 제산제 같은 안전한 대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임상시험의 구조적 문제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약 임상시험은 50대 전후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복합적인 질환이 많은 70대 이상 노인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50대에게 안전하다고 승인된 약이 75세 노인에게 투여될 때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부작용이 발생해도 의사들은 이를 약물 탓이 아닌 노화나 기존 질환 탓으로 돌리기 쉽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노인의 심장을 위협하는 7가지 약물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목록을 주의 깊게 확인하십시오. 1.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NSAIDs,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등이 포함됩니다. 윌리엄 씨가 복용했던 약물로 체액 저류와 혈압 상승을 유발해 심부전을 일으킵니다. 65세 이상이라면 아세트아미노펜이나 국소도포제 같은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 특정 칼슘 채널 차단제 딜티아젬, 딜타이어젬, 베라파밀, 버레퍼밀, 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도로시 씨의 심장을 망가뜨린 약물로 심장 수축력을 약화시킵니다. 다른 계열의 혈압약, ACE 억제제 등 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3. 프로톤 펌프 억제제, PPIs, 오메프라졸, 판토프라졸 등 위산 억제제입니다. 장기 복용 시 마그네슘 결핍으로 부정맥을 유발합니다. 8주 이상 장기 복용은 피하고 꼭 필요하다면 마그네슘 수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 티아졸리딘디온 계열 당뇨병 약 피오글리타존, 로지글리타존 등은 체액 저류를 일으켜 심부전 위험을 높입니다. 메트포르민 등 심장에 더 안전한 대체 약물이 존재합니다. 5. 사만계 항우울제 아미트립틸린, 독세핀 등은 심장 리듬, QT 간격에 영향을 주어 치명적인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노인에게는 부작용이 적은 SSRI 계열의 약물이 권장됩니다. 6. 드로네다론, 드라네데론이 심방세동 치료제지만 역설적으로 심부전을 악화시키고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심부전 환자에게는 금기시되는 약물입니다. 7. 고용량 장기 복용 NSAIDs, 재강조, 첫 번째 항목과 같지만 그만큼 위험하고 흔하게 오남용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신장과 심장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 7가지 약물은 지금도 빈번하게 처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장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과 영양제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의사에게 이 목록을 가져가 심장에 미치는 위험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더 안전한 대안은 없는지, 용량을 줄일 수는 없는지 질문하십시오. 만약 의사가 방어적으로 나오거나 대화를 거부한다면 다른 의사를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심장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자의적으로 약을 끊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안전하게 약물을 조절해야 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러한 약물을 복용 중일 때 심장 손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필수 혈액 검사 항목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